9시 반에는 9시 반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사퇴의 성명을 읽었습니다. 사퇴. 이게 이제 어제 저녁까지,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오전자 그 박수현 원내대변인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그 인터뷰를 보면 예. 마치 예. 사퇴를 안 하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류가 어제 있었던 MBC의 그 강선우 김병기 녹취 파일, 녹취록 그리고 뭐 네. 뉴스타파의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이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네. 뭐 그 어제 우리가 방송하는 시점까지는 모르겠어요. 사퇴가 아니라 해명과 사과를 일단은 성명에서 발표를 하고 네.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사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우리 영식이 형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지난 그 금요일에 우리가 마지막 방송할 때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좀 버틴다? 아니 사퇴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뭐 주말을 넘겨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었잖아요. 다르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전 원내대표죠. 더 버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하나하나가 무겁고, 근데 그게 이제 가지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된다고 할까요? 방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쉴드 불가의 지경에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제 그 MBC 녹취록은 굉장히 크죠. 그게 왜냐하면 공천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원내대표 지위인데, 지금 그 녹취가 나가면서 지금 민주당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물론 문제 있는 건 다 도려내야죠. 지휘고와 물어나고 다 도려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근본적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녹취를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재원을 밝히진 않지만 강선우 의원이 오픈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김병기 의원으로 다 밝혀진 건데 전 요거까지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원내대표의 직을 이제는 수행하기가 어렵다. 선거 앞두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MBC 보도가 굉장히 마지막 트리거가 됐다고 보고 굉장히 컸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사퇴를 직감을 했는데 그래도 사퇴를 하는 걸 보니까 늦었지만 정말 늦었어요. 다행이죠. 늦었어. 그치만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서 또 버티고 해 넘기고 했었으면요, 또 김병기 전국 가가지고 방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칭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게 다 묻혀 그냥 다 묻힌다고. 보통 이제 1월 1일에 신년 기획 기사 쓰고 대통령 이제 신년 연설 나오시잖아요. 그 비전 같은 거 막 띄워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만약에 여론이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을 또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건 너무 안타깝죠. 정권 차원의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저도 걱정을 했기 때문에 뭐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고는 하시니까 그건 뭐 제가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명예 회복을 하실 거라면 이제 입증을 하는 단계는 김병기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이제 하실 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하고 하시되,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일단락하는 데는 오늘의 사퇴 기자회견이 그래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저는 이제 뭐 정청래 대표 얘기들도 지금 많이 또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그 강선우 후보자는 윤리감찰단 뭐 이렇게 또 바로 얘기는 바로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올렸는데 그 동안에도 일 처리할 때 보면은 뭐 그동안에 뭐 문진석, 최민희, 뭐 장경태 다 그동안에는 뭐 장경태 의원이야 뭐 윤리감찰단 넣기만 했지 아무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김병기 의원을 대할 때랑 좀 다른 의원들을 대할 때, 본인과 좀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좀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 좀 이런 것들은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민주당이 뭐 한 고비는 넘겼는데 앞으로도 이 정청래 대표 문제는 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 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또 윤리감찰단을 넣었는데 근데 이거는 윤리감찰보다는 수사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일단 뭐 고발이 된 사건이 뭐 한겨레는 10개 의혹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4건인가 또 추가 고발 들어간 건지 합하면 한 5개? 지금 다 고발이 들어간 건이다. 다 들어갔어, 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그 강선우 의원 관련된 요 수사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1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진술은 다른데, 김경이라는 의원, 서울시 의원은 지금 이제 탈당한 상태거든요. 민주당 출신인데 지금 무소속인데, 이 사람은 돈 준 바가 없다 그래요. 자기는 준 바가 없대. 근데 강선우 의원의 진술은
돌려줬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김경의 말이 거짓말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돌려줬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하나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그 돈 1억 원의 출처와 행방, 1억 원의 성격, 그리고 1억 원을 가지고 공천과의 연관성, 네. 이런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만약에 그 김경이라는 사람이 예. 공천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네. 뭔가 이제 대가성으로 연결시키거나 그렇게까지 뻗어나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준 거는 맞아 보여요. 예, 그 예. 강선우 거기까지는 의원의 뭐 얘기를 봤을 때. 그렇고요. 근데 1억 원을 낸 사람이 또 공천을 받았네. 그러니까. 그것도 단수로 받았네. 근데 뭐, 더 의심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단수로 받은 것도 문제지만 강선우 의원의 그 녹취록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되어 있죠. 갑자기 예. 살려주세요 얘기하더니 음. 아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흐느껴요. 울어요. 음.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말 맞다나 그냥 받았는데 돌려줬다? 그럼 무슨 뭐 단순 채무 관계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법 위반 아니다 이런 취지 같은데 예. 그럼 법 위반이 아니면은 왜 살려달라 그래요? 김병기 의원 왜 찾아가서 당시 그 간사를 서울시 공관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는데 왜 가서 울먹이면서 왜 살려달라 그러고 왜 우째 이런 일이 하면서 왜 흐느끼고 그 녹취는 끝나느냐. 물론 김병기 의원이 그 녹취한 건데 예. 그 녹취가 위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예. 아니 돈 받아가지고 돌려줬고 문제가 없는 돈인데 왜 살려달라 그래. 예. 김병기 의원한테 가서. 그리고 또 왜 공천은 왜 나왔어 갑자기 단수.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다 설명이 안 돼 지금. 그래서 네. 저는 강선우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네. 조금 더 이게 나가면 뇌물로까지도 볼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뭐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야 뭐 갑자기 불이타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튀어나온 불이타 윤석열 말대로 하면 불의의 타격이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뭐 수사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고 뭐 공천 자리에서 뭐 서울시 의원이 얼마나 이권을 많이 만지는 자리입니까? 근데 그게 뭐 1억 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좀 민주당에 엄청난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인 건 맞죠. 예. 예. 이거는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예, 녹취는 충격적이죠, 이거는. 충격적이긴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파를 어떻게 뭐 줄이고 네.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느냐가 이제 또 여당의 숙제겠죠. 네. 근데 이제 연말 넘어가서 이 사안을 끌고 싶어하는 쪽은 당연히 이제 야권 쪽일 거고, 아니면 이 이슈를 좀 수면 아래로 내리면서 네. 여당이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행보, 네. 정치 행보를 결정하느냐, 그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미 수사 사안이 돼버린 사안이라 네. 이건 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11일에 발표. 11일에 최고위원 결과가 발표되는 것도 1월 11일. 예. 그리고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1월 11일. 11일에. 1월 11일.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당내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여론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되는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뭐 권력 투쟁이다 이런 쪽보다는 노선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노선. 노선 투쟁은 전 있다고 봅니다. 노선 투쟁 없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있죠. 저는 뭐 오늘도 제가 이제 매불쇼 나갔는데 뭐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당내 이런 개파 이런 거 약간 없다는 식으로 아마 그냥 뭐 당내 최고령 의원이시고 하니까 그냥 어른으로서 전 역할로서 그냥 그런 얘기를 정치적 수사로 전 한다고 보는데 아니 노선 투쟁이 왜 없습니까? 그 없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있겠죠, 근데 당연히. 그리고 이미 이성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뭐래더라? 정청래 대표를 흔들면은 내란 세력이라면서요. 그럼 자기는 찐청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전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상한 생각이라고 봐요. 아니 각자 누구 중심으로 하자는 건데 뭐 저는 찐청해도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팔면서 하는 게 좀 불쾌한 거지. 뭐 나는 이재명 대통령 됐고 그냥 난 정청래 대표랑 정치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정당당하게만 하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이제 3석을 뽑잖아요. 그렇죠. 3명이죠. 그게 지금 굉장히 향후 당권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고 원내대표도 지금 뭐 한병도 의원 얘기 나오고 백혜련 의원 나오는데 솔직히 백혜련 의원 너무 약하고요. 백혜련 의원은 뭐 개파도 분류하기도 어렵지만 그냥 너무 약해. 그러네.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옛날에 그 8부의 검사들 잘 봤어요 다큐멘터리. 백혜련 검사님은 그때가 더 유명해. 옛날에 8부의 검사들이라고 다큐멘터리 있었거든요. 예, 거기 나온 검사 하나가 옛날에 그 막내 검사가 사고 쳤지. 근데 뭐 어찌 됐든 그 백혜련 검사가 거기 나와요. 8부의 검사들에. 그래요? 예,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그때가 더 유명해 차라리. 지금 별로 안 유명해. 아니 뭐 별로 백혜련 의원은 별로 제가 봤을 때 임팩트가 없고 문제는 이제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거를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또 정무수석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또 내지는 일익을 담당했던 인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거라서 뭐 의원들이 이런 거는 또 뽑는 거니까 또 의원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아마 선출을 하지 않을까.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는 하는데 예측이 어려워요. 예측이. 그리고 또 뭐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라서 170명 되죠. 170명. 180명? 이거 아무튼 원내대표 선거도 최고위원 선거도 이래저래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12월 거의 말인데 1월 11일 그 사이에 열흘 기간 동안 어떤 뭐 이슈와 프레임으로 이제 여당이 이제 이슈의 흐름을 좀 주도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이 열흘 내내 또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내지는 또 강선우 의원 1억 얘기 이런 걸로 뭐 수사도 진행이 되고 계속 전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긴 하다. 여당 입장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까도 제가 댓글 보면서 조금 뭐 오해가 있을까봐 뭐 저도 그냥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인규가 친명 친청 갈등을 부추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앞뒤 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당이나 노선 투쟁이 없는 정당은 없어요. 그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마치 우리가 뭐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럼 원내대표 선거도 하는데 어쨌든 한 자리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경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경쟁을 하는 거고 뭐 추대가 아닌 바에는. 근데 지금도 뭐 친청 친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이 정청래 대표를 흔들면은 내란 세력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은 이제 그런 인식으로 제 발언을 이해하셨다면 그거는 제가 만들 능력도 없고 제가 만든다고 뭐 민주당에서 갑자기 뭐 노선 투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영향력이 없어요. 저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저희는. 여러분 저희 진짜 몇 분 보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 1,100명 보시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조생귤 우리 5kg 들 힘도 없어 지금.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야. 예, 아니 그리고 뭐 지금 저희 시방쇼 10만 구독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많이 그래도 과거보단 컸지만 10만 구독자 가지고서 무슨 갈등을 만들거나 생산해낼 능력이 없어요 저희는. 그럼요. 의도도 없지만 능력도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까 뭐 이성윤 의원 얘기로 제가 대체를 할 테니까 뭐 저한테 좀 서운함을 가지신다면은 저는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모든 정당에서 옛날에도 친이 친박이 있고 다 있죠. 아니 없는 정당이 어딨어.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선거 나오실 일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늘 충돌해 왔던 게 대한민국의 역사고 오히려 그거 없다 그러면은 이성윤 의원의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뭐랄까 우리가 좀 현실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인류가 가진 권력이라고는 초이뿐이라고. 초이. 초이는 제 거죠, 제 거. 사랑합니다, 우리 초이는.